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한동안 갑을 관계가 우리 사회의 주요 논란이 됐습니다만 이런 갑을 논쟁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45억 아시아인들의 축제 인천 아시안게임이 오늘 성대한 막을 올립니다. 2부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 아시안게임 막바지 작업으로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천시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금요 문화살롱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인 화가로 불렸던 영국의 대표 작가죠.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예술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9월 19일 금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골프장 캐디 성희롱 의혹 사건으로 인터넷이 아주 떠들썩했는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보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낮은 여성들에게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인권 침해 상황이 아주 심각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캐디 성희롱 의혹 사건이 제기되면서 아주 논란이 됐습니다만은 피해 여성은 홀을 돌 때마다 성희롱을 당했고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고 계속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이제 연일 사회 지도층의 성희롱과 관련된 사건들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관련된 업무를 수행을 하는 또 연구자로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은 아까 말씀을 하셨듯이 지위를 이용해서 어떤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예. 이 문제는 단순히 여성과 남성의 성의 문제만이 아니라 권력의 문제라든가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된 문제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듯이 캐디라는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그다음에 또 나이 어린 여성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권력의 문제, 문화의 문제, 성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에는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으로 터치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행위자들이 본인은 전혀 의도가 없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네. 근데 이제 성희롱이라는 것은 행위자의 어떤 의도보다는 상대방, 그러니까 피해자가 수치심을 입었다라는 입장에서 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상대방을 괴롭히겠다, 또 수치스럽게 하겠다 이런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예.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라면은 그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예. 또 이제 손녀딸 같아서 그랬다라는 반응으로 이제 2차 가해로 문제가 더 커졌다 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번 사건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만 골프장 캐디들이 당하는 성적 또는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또 골물대로 골물 문제가 터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상황이 파악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예. 연구들도 많이 있고 조사 결과들도 좀 있는데요. 예. 말씀드렸듯이 이게 왜곡된 성문화 권력 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제 좀 힘이 약한 그런 직업군들 예. 쪽에 이제 굉장히 사건이 많이 피해자로서 이제 위치에 처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습 직원이라든가 인턴 직원이라든가 하청 노동자라든가 이렇게 약자에게 행해지는 그런 예.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사건으로 직장 내 성희롱 문제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고 성희롱을 일삼는 직장 문화. 네네. 현재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합니다만 어느 정도인지 무슨 통계 같은 게 나온 게 있나요?
뭐 이전부터 조사된 결과가 있고 예. 또 이제 국가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도 있고 개인 연구자가 조사를 한 것도 있고 이제 각 기관에서 조사를 한 것들도 있는데 예. 2012년에 여성가족부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예. 이제 최근 1년간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는가라는 조사 결과 뭐 여성의 7.7%, 남성의 0.5%가 예. 성희롱을 당한 경험이 있다. 이런 결과가 있고 또 이제 장소는 회식 자리가 가장 퍼센테이지가 높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성희롱의 유형을 보통 언어적 성희롱, 신체적인 그 성희롱, 시각적 성희롱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예. 언어적인 성희롱이 77%로 예.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와 있고요. 예. 또 이제 이런 그 성희롱이 발생이 됐을 때 본인은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참았다라고 하는 경우가 93%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왜 참았냐라는 그 이유를 물었을 때는 인사상의 불이익을 우려했다라든가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든가 소문이나 평판에 대한 두려움 이런 그 순으로 응답을 하고 있어요. 예. 이런 결과는 결국 아까 이제 모두의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그 왜곡된 성모나 권력관계 이런 것들이 작동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반응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방금 그 여성들의 7% 이상 또 남성들도 0.5% 정도가 성추행 얘기를 당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남자 직원들도 여성 상사들로부터 성추행을 당하는 경우가 있긴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 관리자들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 관리자와 함께 일하는 이제 남성 부하 직원들이 많이 생기게 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성들도 성희롱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성희롱 성추행 사건이 아까 계속 말씀드리듯이 권력관계에 기반을 예. 한 그 사안이어서 이런 거는 이제 여성과 남성의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예. 권력관계 안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남성 하급자와 여성 관리자 사이에 발생하는 이제 문제들이 점점 이제 증가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결국은 계급적인 우월감 때문에 그런 일이 나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예. 측면이 있습니다. 예. 그 당하는 당사자 경우에는 그 정신적 고통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 그런 게 당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죠? 그렇죠. 예. 그 이제 보도돼서 잘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에는 자살 사건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직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사안의 경우에는 피해자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이 주위에서 우호적인 시선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 이제 피해자가 오히려 이렇게 고용이 더 불안정해지거나 아니면 이제 고용 관계에서 해고가 되거나 이런 예. 사람들도 많이 있어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이제 보도를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더 큰 문제가 그 가해자의 경우에 그 네. 징계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 예. 이런 경우가 많은 거잖아요. 예. 이때는 이제 어떤 그 가해자를 징계할 수 있는 어떤 이 절차도 밟아지지 않는 경우가 되는데 예. 이제 가해자가 드러났다 하더라도 이제 권력관계 안에서 윗집급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기관 안에서도 예. 좀 시시하고 넘어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었고 처벌 수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가 느끼는 그 고통보다는 굉장히 가벼운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그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양정 기준을 좀 강화해서 예. 이제 처벌을 좀 하게 하겠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관련된 법규들도 이제 정비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관련 법규도 정비가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가 뭘까요? 이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조직 안에서 이제 권력의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결합된 그런 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좀 더 소통을 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또 이게 이제 성평등하고도 관련된 조직 문화의 특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직장 안에서 이제 양성평등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그런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희롱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제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좀 더 현명한 어떤 그 대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성희롱이라는 그 사안에 대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굉장히 좀 민감성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체계적이고 좀 정기적인 성희롱 예방 교육이 굉장히 필요한 거고요. 또 이제 기관장이 어떤 의지를 가졌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장의 성희롱 예방에 관한 강력한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도 성희롱 방지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제 가해자의 경우에는 강력한 처벌이 있다라는 게 다 이제 공유가 된다면 좀 조심하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송인자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9월 5일부터 재개장을 한 서울대공원 열대조류관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1월 전북 고창에서 AI가 발생하면서요. 서울대공원에서는 조류 동물 보호를 위해서 관람객과 조류들 간의 접촉을 제한했는데요. 지난 9월 4일 AI 이동 제한이 해제되면서 드디어 열대조류관 친구들을 만나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방문한 열대조류관은 이미 많은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었는데요. 재개장인 만큼 새로운 단장을 한 곳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울대공원 열대조류관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열대조류관 이상하 사육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여기는 앵무새뿐만 아니라 원숭이나 이구아나 같은 동물도 있는데 그게 여기 테마가 원래는 열대 우림 지역에 살고 있는 동물들을 테마로 했기 때문에 앵무새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도 같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 약 30종 정도의 친구들이 같이 살고 있습니다. 좀 화려한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열대조류관을 찾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바람은 모든 사육사분들이 그럴 거예요. 자기가 키우고 있는 동물들을 잘 크는 거랑 그리고 관람객분들께서 관람 질서에 맞게 동물 관람해주면 그걸로 그냥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대조류를 보고 싶었던 시민들에게는 아주 기쁜 소식이군요. 네, 열대조류관은 1층에서 3층으로 낮은 경사를 오르면서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휠체어나 유모차를 끌기에도 굉장히 편한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화려한 여러 종류의 앵무새뿐만 아니라 책이나 TV를 통해서만 봤던 구간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구간조는 사람의 혀 구조와 비슷해서 사람의 소리를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구간조가 가까이에서 우는 모습을 보고 구간조의 혀를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구아나와 작은 원숭이들이 함께 사는 신기한 광경을 목격하기도 했는데요. 이구아나와 작은 원숭이들은 서로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한 집에 살지만 싸움도 없다고 합니다. 이 움직임이 거의 없는 이구아나에 비해서 활발한 원숭이들은요. 구경하는 시민들 가까이에 와서 벽 난간에 앉아 시민들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또 교감하기도 했습니다. 숲처럼 꾸며준 공간에서는 시민들의 어깨로 새들이 날아들기도 했고요. 또 어떤 새들은 크게 울면서 싸우는 소리를 내는 것 같았는데요. 알고 보니까 다정하게 나뭇가지에 앉아서 담소를 나누는 친한 남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 열대조류관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새들과 추억을 만들어 보고 싶어하는 시민들을 위해서 1시 30분부터 2시까지 열대조류관 입구에서는요. 앵무새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5
마리의 앵무새가 나와서 시민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 앞에서는 앵무새와 사진을 찍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방문한 지난 토요일에는 오색 앵무새가 시민들과 함께 했는데요. 이날 체험을 진행하신 열대조류관 한강희 씨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친구 아빠 보고. 친구 아빠 보고. 친구 아빠 보고. 네, 카메라 좀 준비해주세요. 네, 준비됐어요? 친구 아빠 보고 김치. 네, 시민들은 이제 처음 새를 접하는 거니까 이제 처음 새를 보면 신기해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한데 이제 애기들은 웬만한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많이 다가와요. 그럼 이렇게 저희가 키우는 앵무새와 같이 애기들은 이제 의사소통이 되는 거죠. 그냥 보기만 해도 앵무새가 말을 안 해도 안녕이고 자체가 이제 걔네들한테는 동물과 교감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지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제가 뭐 여름에도 일하고 겨울에도 한겨울에도 일하는데 뒤에서 누가 사육사나 조련사나 사육사 아저씨, 사육사 형 등등 이제 사육사가 붙여진 단어를 듣게 되면 이제 그 피곤함이 다 물러나가요. 힘든 것은 다 잊어버려요. 네, 시민들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방문한 시민들이 많이 계셨는데요. 앵무새와 사진을 찍으면서 어린 친구들은 조금 겁을 내기도 하고요. 네. 어색한 미소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이런 겁을 내는 아이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부모님도 계셨고요. 평소 접하지 못했던 앵무새라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사진을 찍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앵무새와 사진 찍기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열대조류관을 관람하고 열대조류의 세계를 만끽하는 시민들의 입가에는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열대조류관만 벌써 10번째라는 한 시민은 이곳에서 새들의 성장하는 모습을 꾸준히 관찰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또 앵무새에게 인사를 하면서 새소리를 들어보려는 시민들도 계셨는데요. 이날 함께한 시민들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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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이랑 같이 새도 직접 가까이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가 새랑 상호작용하면서 악악 소리도 같이 내면서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들 귀엽고 또 이제 각각 새들마다 이제 특징도 다 다르고 물소리도 다르고 뭐 색깔도 다 화려하고 독특하고 다양한 색깔을 갖고 있어서 이쁘고 이제 저런 새들이 어떻게 저런 색깔을 낼 수 있나 그런 것도 좀 이제 궁금해도 하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원숭이랑 그 앵무새랑 이거 하나 봤어요. 좀 자주 볼 수가 없으니까 이런 데 와서 주말에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새로 또 개방했다니까 또 못 보는 거 봐서 그게 제일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 사람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새로 단장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면 좋겠군요. 네, 색색이 고운 옷을 차려입은 새들이 시민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건강한 열대조류를 더 오래도록 관람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주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주의사항과 함께 열대조류관을 담당하면서 보람을 느끼실 때는 언제인지 여쭤봤는데요. 이상하 사육사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동물원 관람하실 때 유리를 두드린다거나 소리를 지르신다거나 먹이를 주시거나 사진을 찍을 때 플래시 터뜨리시면 아이들 놀래거나 아니면 건강상에 해로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많이 자제해 주시고 선진 관람 문화로 관람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람객분들이 이제 보실 때 동물들 이렇게 그냥 보시는데 되게 귀엽다고 하시면서 그냥 지나치시면서 이렇게 보는 것보다 야, 이 동물 진짜 건강하게 잘 컸구나. 이 동물사가 참 잘 꾸며졌구나. 이렇게 얘네들이 사는 환경하고 비슷하게 만들어놨구나. 뭐 이런 얘기할 때 저희가 조금이나마 뭔가를 바꿔놨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캐치해 주셨을 때 저희가 뒤에서 들으면은 그냥 한 보람이 있구나 이렇게 뭐 느끼죠. 네, 서울대공원 열대조류관 어떻게 찾아가나요? 네, 서울대공원 열대조류관은 4호선 대공원역 2번 출구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네. 동물원 입장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른은 3,000원, 청소년은 2,000원, 어린이는 1,000원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서울대공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이혜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보이니까 감추죠. 별일 없겠죠. 손발톱 무좀, 방치하면 손발톱 건강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젠 풀케어. 국내 최초 갈거나 닦을 필요 없이 오니텍 특허 기술로 침투는 빠르게. 와, 정말 좋아졌다. 방치하지 말고 풀케어하세요.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만 봐도 101로.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상담 전문가인 이호선 박사입니다. 우리가 거울 앞에 서서 고개를 들어 보면 거기 자기가 있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아주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통적인 이야기들 또 그 결과들이 이렇게 추출이 되더라고요.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본 현대인들이 거의 없어요. 이 자기 자신 속에서 생존을 발견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방식이 뭐냐? 거울 앞에 서는 겁니다. 내 속에서 답을 찾는 것, 그리고 나를 위로하는 것, 이런 자기효능감, 내가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된다면 그 순간 더불어 사는 세상, 21세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오늘 개막합니다. 인천시에서는 아시안게임 기간 동안에 인천을 찾는 분들을 위해서 아시아 음식문화축제를 기획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 뒤에 알아보겠습니다. 금요문화살롱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가이기 전에 시를 쓰는 문학가였던 그래서 시인 화가로 불렸던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로세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4시 40분쯤 서울 신정동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승합차에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엔진 일부가 불에 타 45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조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업체에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금감원 팀장 이모 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0년 6월 시세 조종 혐의로 금감원 조사를 받던 전 코스닥 상장사 A사로부터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금감원 전직 직원을 통해 이 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대가성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5만 원권 위조 지폐 수백 장을 만든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양 동안경찰서는 47살 조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조 씨는 최근 한 달 동안 인터넷으로 산 컬러 복합기 등을 이용해 5만 원권 위조 지폐 300여 장을 만들어 편의점과 마트에서 6차례에 걸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인천 아시안게임 마침내 오늘 개막합니다. 개막을 앞두고 인천시에서는 경기장에 반입해서는 안 되는 물품 품목을 발표를 했습니다. 경기장 가실 분들 특히 귀 기울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시 대변인실 김성훈 방송팀장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시안게임 기간 중에 경기장에 갖고 들어가면 안 되는 물품들이 있다고요? 네.
이번 대회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참가 선수들의 기량 발휘도 중요하고요. 원활한 경기 진행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위험 물질, 물품 등의 반입이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예. 예, 특히 개폐식 열리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음식물이 반입이 더욱 엄격히 차단되겠습니다. 예. 예, 그러나 개폐식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경기장 내부에서 생수와 에너지 바는 무료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품목들이 안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한 8종류 정도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음식물은 안 되겠습니다. 예. 물과 음료 포함해갔어요. 예. 그리고 주류와 그리고 그다음에 병류, 날계란, 부부젤라라든지 휘슬, 레이저 같은 것도 경기 진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폭식 등 하양류와 밀가루, 그다음에 안내견 등 특수 목적을 제외한 동물은 안 되겠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에 아시아 음식 문화 축제가 열린다고요? 아, 네, 그렇습니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대회 기간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19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인천시 서구 인천 아시아드 주 경기장에서 아시아 음식문화 축제가 개최되겠습니다. 예. 예, 아시아 음식문화 축제에는 각국 대사관과 문화원이 추천한 아시아의 유명 셰프들이 참여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표 음식이 제공되겠고요. 각국 요리 시연과 음식 관련 전시 체험, 요리 경연대회와 함께 전통 공연도 있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약도 할 수 있다고요? 네. 이번 축제에는 한국을 비롯해서 베트남이라든가 스리랑카, 이란, 인도 등 10개국의 내노라는 셰프가 참여를 합니다. 네. 레스토랑들이 참여하는데요.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음식을 한 곳에서 즐길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약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네. 아시아 푸드인데요. 네. 아시아푸드 2014.com으로 접촉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 판매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시안 게임 참가하는 선수 또 임원들에게 무료로 시내 투어를 제공한다고요? 네. 이번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각국의 선수 임원과 외국인 미디어 관계자 등이 대상이 되겠는데요. 대회 기간 동안 무료 시내 투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 시는 지난 9월 12일부터 인천 아시안 게임 선수들의 숙소인 9월 아시아드 선촌 내 선수 서비스 센터에 인천 관광 안내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투어를 신청하는 선수 등을 대상으로 도심권은 2회, 강화권은 1회 등 총 1일 3회의 시티 투어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예. 인천시에서는 또 소외계층을 위해서 무료로 아시안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들었어요. 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지정 기탁된 5억 4천만 원이가 되겠는데요. 예. 개폐식이라든지 축구, 농구, 육상, 양궁 등의 경기 종목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예. 그래서 간내 저소득층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한 11,088명 정도가 됩니다. 예. 예, 그분들에게 읍면동 주민센터나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 단체 등을 통해서 골고루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예. 아시안 게임 기간 동안 또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가 자국 선수들을 응원할 예정이라고요. 네.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에 1,000명의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가 각국의 응원 활동을 통해서 민간 분야 교류 사절로서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 서포터즈는 주로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생과 근로자는 한 500명이 되고요. 다문화 가족은 다문화 가족도 한 5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17살 터키 소녀가 자원봉사를 위해서 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네, 그렇습니다. 터키 이스탄불에 사는 알랄라 유젤 양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예. 이번 인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문학 박태환 수영 경기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게 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특별한 것은 이국 말리 아시아대를 끝인데요, 터키가. 그래서 아시안 게임 봉사를 위해서 자비로 비행기 티켓을 구입해서 오고, 그리고 박태환 선수를 이번에 꼭 보기 위해서 온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박태환 선수 열렬 팬이라고요?
네, 터키의 그 박찬 선수 팬 회장을 맡고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 인천시에서 아시안 게임 기간 중간에 승용차 홀짝 수제를 시행을 하죠. 네, 오늘부터 그 차량 이부제가 시행되겠습니다. 예, 그거 시행을 하면은 인천시 승용차 말고 외부 승용차들도 적용이 되나요? 외부에서 인천시로 진입을 하게 되면요. 예. 당연히 이제 그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그래서 아시안 게임 기간 중에 인천을 방문하려는 분들이 혹시 인천 외부에 있다면은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홀수 날은 홀수차량 운행되고, 예. 짝수 날은 짝수차량 운행되기 때문에, 예.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인천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외부 이게 인천 시민이 아닌 분들이 혹시 모르고 갔다가 적발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부분들은 뭐 특별한 사정이 없는 날은 과태료가 부과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점을 좀 유의하시고 운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홀짝 수제가 주말에는 적용이 안 되죠. 네, 주말에는 자율 이부제이기 때문에 예. 그 본인이 그 스스로 자제를 하면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주말이라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적용이 안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니까 적용이 되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인천 시민이나 그 밖에 분들한테 부탁할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네, 오늘 그 인천 아시안 게임 개막식인데요. 국민들의 많은 관심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개막식이 정확하게 몇 시인가요? 그 문화 식전 공연은 18시 30분이고요. 식전 공연이 저녁 6시. 예. 6시 30분이고요. 예. 공식 행사는 7시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7시에 시작이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시 대변인실의 김성훈 방송팀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금요 문화살롱. 김민성 큐레이터가 전해주는 서양미술사 이야기. 네, 금요문화살롱 시간입니다. 이탈리아의 라파엘로 이전 시대로 돌아가서 종교적인 순수성을 추구했던 라파엘 전파의 창립자 로제티, 시인 화가로 불렸던 영국의 대표 작가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의 남은 생을 후회하게 만든 사건을 과연 무엇이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김민성 큐레이터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알아볼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 네. 이름이 참 길어요. 네. 이름 속에 또 단테가 들어가 있고. 네, 이름이 좀 긴 편이죠. 네. 그 단테 가브리엘 로제티는 영국 작가고요. 그 원래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아버지가 영국으로 정치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로제티는 런던에서 태어나게 되고요. 예. 그 아버지는 킹스 칼리지에서 이탈리아 교수를 지냈는데 단테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단테에 대한 아주 깊은 연구를 했고 또 집안으로 이제 문학가나 지인들을 초대해서 토론하는 걸 굉장히 즐겨했었대요. 네. 그때마다 늘 로제티가 옆에서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합니다. 예. 그래서 로제티는 단테에 대한 애정이 다른 여느 조카보다도 굉장히 각별했는데요. 단테가 맨 앞에 이름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도 그의 어떤 그런 애정의 그 단테에 대한 애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로제티는 그림을 그리기 이전에는 시를 썼던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예. 그의 작품들이 어려운 그 단테의 신곡이나 데카메론 같은 원전에서 따온 제목들을 그 달고 있는 그런 이제 미술 작품들도 다 이제 그 로제티가 그런 문학을 공부했었고 또 문학가로서 시인으로서의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시인 화가라고 부르지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화가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네. 특이한 화가네요. 네. 좀 어떤 화가였는지 설명을 좀 더 해주시죠. 네, 로제티 가문이 아예 학문적으로 굉장히 높은 그 이제 학식이 높은 그런 집안이었어요. 네. 형제들 대부분이 유명한 문학가가 되거나 또 화가가 되고 그랬는데요. 그에게 있어서 시와 글은 일종의 대화 수단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유명한 여루시인이 된 동생하고 서로 이렇게 막 주고받는 네. 그러한 그 것들이 다 시이고 막 이랬었거든요.
있거든요. 그래서 훗날 로제티 그림의 중요한 주제가 되는 뭐 아더왕의 전설이라든가 또 단테의 소설이라든가 이러한 문학서들도 다 그때 습득이 됐던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러다 어느 날 이렇게 알고 있던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그려보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제티는 화가의 길을 선택을 하죠. 하지만 자신의 그림에 대한 생각을 펼쳐내는 데에는 그런 문학에서 자기가 사용했었던 그런 문학의 기법을 다시 차용하기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작품 속에, 그러니까 미술 작품 속에 자신의 그런 문학 작품을 접목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거죠. 근데 당시 이제 영국의 그 상황을 보면 아카데믹한 미술이 가지고 있던 성향에 대해서 로제티는 불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소신 있는 자신의 생각을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은유법을 통해서 아주 기술적으로 전달하려고 했던 그러한 태도들을 보여줬는데 로제티의 이런 태도와 또 제도권 미술에 대한 반감이 함께 어우러지면서 영국의 아주 중요한 미술 그룹 하나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어떤 미술 그룹인가요? 네, 저희가 소위 말하는 라파엘 전파, 그래서 라파엘 이전 시대를 추구하는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르네상스 시대 그림들은 신화와 성경을 아주 묘하게 섞으면서 이중적 입장을 취하고 또 이런 경향들이 그대로 전달되는 건 아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변질되면서 19세기 영국 화단을 이렇게 아카데믹한 화단을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그 성향에 반기를 든 전물 작가들이 라파엘로 이전 시대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거의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시대가 후기 중세에 프레스코화가 막 만들어졌을 때 그때거든요. 그래서 라파엘로 이전의 시대로 돌아가서 종교의 순수성과 같이 그 아트의 어떤 그런 순수성을 회복하고 또 자연을 관찰하여 화가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라파엘 전파 형제회를 만듭니다. 로제티가 그 그룹을 창립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윌리엄 홀만 헌트라든가 에드워드 번 존스 또 밀레이 이런 아주 유명한 라파엘 전파의 그러한 그 형제회의 그 멤버들과 같이 라파엘 전파를 만드는데요. 이게 종교적 순수성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를 또 잘 내포하고 있는 게 이제 형제회라는 말이 또 거기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미술의 경향을 만들고 추구하는 그런 미술 그룹이 결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생각을 담아내는 더 검이라고 하는 그런 간행물을 또 만들어요. 매거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신들의 생각들을 계속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자신들이 살아있는 일상의 모습을 문학이나 서사로 접목을 시켜서 사실적으로 그려내는 것이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추구하는 바였어요. 이런 것들이 19세기 영국 미술계를 아주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들의 작품은 아주 못 그리고 또 생각이 없으며 격떨어지는 작품들로 평가되었고요. 아주 유명한 찰스 디킨스는 아주 혹평을 합니다. 이 라파엘 전파를. 마치 우리나라가 1980년대 민중미술이 받았던 것처럼 그러한 아주 폄하를 받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미술 그룹은 머지않아서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곧 해체되고 마는데요. 이제 그래도 이 라파엘 전파의 활동을 통해 영국이 대표 작가로 내세우고 있는 로제티가 화가로서의 폭풍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이 라파엘 전파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는 그의 동료나 미술 그룹의 신념에 의해서 그 로제티가 폭풍 성장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그 시기에 만나게 된 특별한 여성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로제티가 대가로서의 성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여성을 만나게 되나요? 로제티의 아내로도 알려져 있는 또 리치라는 아주 예쁜 별명을 갖고 있는 엘리자베스 시달입니다. 그녀는 이제 여자들 모자를 만드는 공장의 여공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노동자 계급이었죠. 그래서 그녀가 우연히 그 라파엘 전파 그룹에 눈에 띄게 돼요.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이 현재회 전원이 열광할 정도로 그녀는 그들의 이상과 생각에 딱 맞는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달이라는 여성은 그 라파엘 전파의 뮤즈로 이제 아주 등극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이 작가들의 이제 러브콜을 받긴 하지만 그 가운데도 로제티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예. 시달이. 그래서 그하고 약혼을 하는데요. 서로의 신분 차이가 심했던 거죠. 아까 예. 거듭 말씀드렸지만 로제티하고 그 노동자 계급이었던 시달하고의 이 아주 격차가 심한 그런 신분 때문에 결혼이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예. 그래 게다가 또 로제티는 굉장히 우유부단한 성격이었기 때문에 시달은 거의 10년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달과의 그 약혼 기간 동안에 또 게다가 로제티는 많은 여성들과 애인으로 지내게 돼요. 그래서 훗날 윌리엄 모리스의 아내가 되는 제인 버든과의 관계도 시달이 가장 힘들어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제인이 윌리엄 모리스하고 결혼하고 나서 얼마 안 있다 결혼해요, 시달하고. 그리고 또 로제티가 그렇게 행동한 것도 좀 별로였는데 그 시달은 아이를 사산을 하게 되는데요. 제인은 한 달 뒤에 보란 듯이 너무 예쁜 아기를 낳아요. 근데 시달이 저 애기는 과연 누구 애기일까를 맨날 고민을 하며 결과했다고 하죠. 하지만 사실은 그 로제티의 습성이 그런 것이지 로제티는 시달을 정말 사랑했대요. 그래서 다만 그 사랑의 표현이 정성스럽지 못했던 거죠. 사랑의 표현이 정성스럽지 못했다는 건 어떤 뜻인가요? 이게 아마 이제 남자들이 죽었다 깨나도 이제 알기가 힘든 부분인 것 같은데요. 로제티 작품 세계는 그 시달의 생전 세후로 나뉘어질 만큼 시달은 로제티의 예술 세계의 절대적인 여성이었어요. 그런 그녀에게 10년 동안 이제 로제티가 불안하게 만든 거죠. 게다가 많은 여성들과의 연문도 벌리고 그러면서도 로제티는 그거에 대해서 뭐 용서를 구하거나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데 뭘 걱정하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견뎌내라 이러면서. 결국 시달은 그 시간 동안에 마음의 병을 얻게 되고 약물에 중독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이렇게 혹시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성스럽게 사과를 하고 보듬어주고 뭐 이러면서 가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한 거죠. 네. 그래서 어찌저찌 해서 또 결혼도 좀 미리 하면 어디가 덧나나 제인이 결혼하고 나서 딱 얼마 안 있다 또 바로 또 뭐 포기하다시피 느끼게끔 이렇게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하고 20개월 있다가 그녀가 돌연 사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녀가 자살했다는 설이 사실은 지배적이거든요. 근데 명확한 증거는 없어요. 유서가 있었다고는 해요. 그런데 로제티의 굉장히 그 친한 그 이제 어른이 이게 집안 위신도 그렇고 또 자살한 사람은 종교적 장례식을 지낼 수 없으니 유서를 태워버려라라고 했대요. 그래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로제티는 시달이 죽은 뒤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폐인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 시달이 자살을 했구나라고 하는 거가 있었었죠. 그래서 이제 그 로제티는 시달 사망 후에 그냥 시나 몇 줄 뭐 긋고 건강도 나빠지고 또 시달처럼 약물에 중독되고 이제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는데 그때 웬 아주 영리한 미술 상인 한 사람이 로제티를 이제 막 꼬십니다. 근데 그 일이 로제티가 평생 후회하게 되는 일이죠. 어떤 일인가요? 그 시달이 죽었을 때 로제티가요, 뭐 시달을 위해서 썼던 자신의 시, 서로 주고받던 편지, 내용 이런 글들을 한 보따리를 그 시달의 머리카락 사이에 이렇게 넣어서 관에 묻어요. 근데 이 미술 상인이 그걸 꺼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책으로 내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시달을 우리가 한번 추모하는 기회를 만들어보자.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이제 상업적으로 승산이 있어 보였던 거죠. 근데 로제티는 아내 무덤을 다시 파헤친다라는 게 여간 이렇게 죄책감이 드는 일이 아니어서 굉장히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뭐 보시다시피 뭐 정신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않았던 핑계도 있었겠지만 일단 그걸 승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무덤을 파헤치게 됩니다. 근데 물론 로제티가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니라고 해요. 하지만 이 일로 로제티는 평생을 죄책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더더군다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관을 딱 열어봤더니요. 시달의 예전 모습이 그대로더래요. 그게 7년 만에 이제 무덤을 다시, 또 무덤도 또 밤에 몰래 사람들 볼까봐 이제 파헤쳤다고 하는데, 이렇게 문을 이제 열었는데, 거기서 이 머리카락도 자라서 관을 한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갖고 그 글들을 꺼낼 수 있었대요. 그래가지고선 간신히 그래서 책을 만들었는데, 로제티는 꼭 아내의 모험을
무덤을 파헤쳐서라도 그 십을 출간했어야 했을까라고 하는 기사까지 나올 정도로 이제 그건 이제 최근에 나온 기사였죠. 그럴 네.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다가 그 책이 뭐 엄청나게 히트를 친 것도 아니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다만 시달이 죽은 뒤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로제티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인지도 몰랐다. 이제 이런 의견은 있어요. 예. 자살을 하게 만든 것도 미안해 죽고 싶었는데 이런 일까지 하게 되니까 죄책감은 사실 로제티는 더 커져갔고요. 그래서 로제티는 이후에 건강도 나빠지고 약물 과다복용으로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되죠. 그렇군요. 영국의 대가였는데 그리고 영국에 막 밀어주는 작가였는데 이제 그러한 아픔이 있는 그런 작가라고 할 수 있어요. 소설 같은 인생이네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궁금하시면은 네네. 검색어를 치면은 그 네. 그림을 볼 수 있겠군요. 미국 미드에는 로제티 미드도 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성 큐레이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광고를 듣는 20초 동안 유희열, 윤상, 이적과 좋은 얼굴 내보는 건 어떠세요? 방끝, 싱글벙글, 애시시, 키득키득, 깔깔, 스마일, 치즈. 삼성화재를 만나면 좋은 얼굴이 됩니다. 삼성화재. 사장님들, 가게에서 전화 쓰랴, 인터넷 쓰랴, 카드 결제 시스템 쓰랴, 요금 부담 많이 되셨죠? 그래서 올레 소호 성공팩은 이 모든 걸 월 2만 원에 지금 신청하세요. 우리 가게 성공 비결 올레 소호 성공팩. 가입 문의 국번 없이 100번. 부가세 별도. 올레. 움직인다. 오늘의 상상을 한 걸음 앞선 도전으로. 내일 더 필요한 일에 변함없는 신념으로. 그렇게 오늘을 움직이고 내일을 키운다. 에너지를 움직이다. 내일을 키우는 에너지. 한화. 효주 언니, 타이어 공기압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기술 감독을 맡아온 장미란 씨가 퇴직하게 돼서 오늘 마지막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투데이를 좋은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주느라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는데 앞으로 가는 길에도 좋은 일만 많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준범, 기술감독 장미진, 구성작가 강정현,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